621번. 쌤은 생각해보거든요. 21번. 자, 일단 어떤 식으로 조건 해석하는지를 좀 잘 봐봐. 자, 내가 만약 이 문제를 직접 푼다라고 하면은 난 2차 먼저 동전을 한번 칠 거고요. 물론 이게 2차 함수 단원이지만 시험 때는 2차 함수 문제가 안 나오잖아. 근데 그냥 함수로 풀다가 2차인 조건, 2차인 특별함을 빼먹으면 문제가 안 풀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방정식 fx, 2차는 0이라는 방정식에 두시근의 곱이니까 내가 두시근은 직접 구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방정식을 완성한다면 근각 계수관계만 써도 되겠구나. 뭐 흔히 나올 수도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f1은 2, 그냥 이거는 함수값 하나만 줬잖아요. 나는 보통 얘를 뭐로 생각하냐면 미정계수를 결정으로 줬구나. 만약 이게 그래프로 따지면 1,2를 지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미정계수 하나를 이식 하나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을 거다. 그 정도로 해석할 것 같고요. 최대값이 4나? 그럼 지금 x의 범위가 제한되는지 확인? 제한 안 됐죠? 그럼 얘는 최대값만 존재한다는 거고 이 조건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 조건이. 2차 함수 그래프 무조건 계속 끌고 가야죠. 그랬을 때 얘는 둘, fx 플러스 7은 0의 두시근의 합이 6이다라고 했어요. 이것도 방정식으로 따지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프로 해석하면 너무 간단한 조건인 이유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fx를 위로 10만큼 올렸다는 얘기예요. 위로 10만큼 올렸어. 봐. fx 원래 있었는데요. 그걸 위로 10만큼 올려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왔어. 그랬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나온대요. 두시근이 나온다는 얘기 그런 의미죠. 두시근 서로 다른 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은 일 수도 있어. 서로 같은 이면 여기 접하는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됐을 때 시근의 합이 6이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합은 따라서 합은 평균과 관련이 있어요. 내가 합을 몇으로 나누면 평균이 되기 때문에 나누기 2하면 평균이 나오죠? 그럼 얘는 합이 6이다? 그러면 평균이 몇이다라고 주는 거랑 똑같으니까 3이다. 그러면 이 차는 축이죠. 근데 이게 왜 특별하냐? 10만큼 올렸을 때 축과 10만큼 올리기 전에 축이 어차피 어떨 테니까 같겠죠? 그럼 여기가 이제 나오는 거야. 공복시험 좌표 나왔죠? 그럼 최고차는 계수 A 빼고 다 나왔죠?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함수가 결정된다 해서 이런 유형을 함수의 결정이라고 부르고요. 익숙해지면 너무 간단해. 이거를 그냥 방정식으로 계산하려고 하면 뭐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면 너무 끔찍해. 근데 우리가 얘를 2차 함수의 그래프 위치 관계로 해석해서 이렇게 풀면 우리가 사실 계산 거의 없이 그냥 바로 쓱 쌓아서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해석할 때 함수로 해석해서 우리가 함수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고 이게 어떤 의미인가,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의 의미, 그래프를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의미를 따라하세요. 기하학적 의미. 함수에서는 기하학적 의미를 잘 봐요. 기하학적 의미라고 보통은 우리가 얘기를 하고, 좀 풀어 설명하자면 도형으로서의 의미예요. 그 그래프를 도형으로 표현해서 곡선이 됐든 뭐 직선이 됐든 원이 됐든 도형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꼭지점의 XY 좌표라든지 그런 것들, 이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얘는 너희가 한번 잘 해보세요. 이게 만약에 와 이거 너무 어려서 못 풀겠다라는 사람은 힌트를 좀 써놓으세요. 두시근의 합이 이것만,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죠. 이거 얘는 이것만 아까 그려줬죠. F 그리고 F를 위로 10만큼 올렸어요. 그럼 얘는 Y는 하고 이게 Y는 F, X가 된다면 얘는 Y는 F, X 플러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하나 따라서 합은 평균과 관련이 있다. 합이 6이래요. 그럼 합을 몇으로 나눈 게 두 개의 평균이니까 2로 나누는 거. 합 나누기 2니까 3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여기가 얘는 일단 축이 X는 3, 2된다. X는 3, 요거는 우리가 뒤에 수학상 뒷부분에 직선의 방정식을 배워야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X는 3 이렇게 해서 보통은 여기 X좌표가 3이다 라고 아직은 표현을 해야 되는데 수학상 너희 손에 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바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조건을 써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거 안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면 안 써도 괜찮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어려웠다 하면 써놓으면 좋겠죠? 다음에는
그럼 이런 느낌으로도 할 수 있을 거야. 봐봐. f 한 다음에 x-3의 두 실근의 합이 6이었다 라고 치면 이건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이게 뭔지를 의미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f를 x축의 양의 방향 오른쪽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 오른쪽 방향 x축의 양의 방향이라고 불러. 양의 방향으로 3만큼 평행이동 했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한 나누기 2 하면은 그럼 평균이 3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3만큼 평행이동 했을 때 축이 3이 된 거예요. 원래 F가 이렇게 있었어. 3만큼 오른쪽을 이렇게 움직였어요. 3만큼. 그때 축이 X는 3인 거예요. 그럼 원래 거는 축이 X는 몇? 2였던 거야 얘들아? 3만큼 평행이동 했더니 축이 3이 된 거야. 원래 축이 몇이었을까? X는? 0인데? 그쵸? X는 0. 그러니까 3만큼 평행이동해서 3이 된 거겠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이게 621번이었고 다조건이 조금 낯설 수 있을 것 같아요. 631번 얘도 상당히 있네. 자, 얘 같은 경우는 풀어주진 않고 너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했던 문제이구나. 자, 얘 같은 경우는 풀이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쉽게 푸는 방법은 얘를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이렇게 풀면 이거는 수학 3 뒷부분에 이제 절대값 함수 그리기 방법을 배워야 그릴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좀 더 빠르긴 해요. 근데 그걸 모른다? 그럼 정석대로 가면 돼요. 솔루션 1을 정석대로 푸는 걸로 할게요. 따라하세요. 절대값은? 따라하세요. 절대값은 구간 분할. 구간 분할이라는 표현이 이제 고2 때 수에서부터 쓰는 표현인데 지금은 간단히 너희 버전을 맞게 말하면 따라서 절대값은 구간을 나눈다. 그게 구간 분할이라는 의미야. 범위를 나눈다라고 말해야겠다. 구간을 안 배웠으니까 따라하세요. 절대값은 범위를 나눈다. 어떻게 나누나요? 라고 묻는다면 절대값 안쪽이 0이 될 때는 기준. x가 몇이면 0이 되는 거야? 0. 0 기준으로 0 왼쪽과 오른쪽. 그러면 1번 x가 0보다 작을 때 2번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 등호 붙여도 되고 여기만 붙여도 되고 둘 다 붙여도 돼요. 적어도 하나는 등호가 있어야 되고 보통은 작다로 놓고 크거나 같다로 쓰는 게 일반적이야. 작거나 같다, 크다 이렇게 따로 틀리진 않아요. 소수력은 상관이 없어. 자,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그럼 절대값 x가 이게 애매하거든. 왜냐면 플러스 x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x가 될 수도 있고 애매하기 때문에 범위를 나누면 애매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범위를 나누는 거고 그럼 얘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이렇게 변하겠죠? 절대값 x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x로 나올 테니까 그래서 fx는 하고 이렇게 변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x가 0 이상이면 그냥 fx는 애매하지 않아요 이제. 그냥 왜냐면 절대값 x는 무조건 x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두 개 그래프를 그려서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요. 왜 그래프를 그려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 같은 꼴이 반복되죠? 같은 꼴이 반복되는 게 보이지? 지금 여기 얘 최소값 구하라고 했는데 누가 반복되고 있어요 얘들아? F가 반복되죠? 따라서 반복되면 치환한다. 따라서 치환하면 범위 주의. 자, 내가 fx를 t로 놨을 때 fx를 t로 이거는 이쪽에다 놓을게요. fx를 t로 놨을 때 따라서 치환하면 범위 주의. 내가 f를 t라고 새로 놨지. 내 오늘 놨지. 그럼 이 t의 범위를 항상 써줘야 돼요. t의 범위.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면 보통 생략을 해요. 근데 제한됐다면 꼭 범위를 괄호한 다음에 t가 어떠하다는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보통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따라하자. y는 fx. 근데 y 자리에 지금 t가 대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기억나요? 이렇게 얘기해줬던 거? 그래서 원래 y는 fx였으면 x, y 평면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하민 이런 스타일까요? 지금 y를 t가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x하고 y축 대신에 무슨 축을 그리냐? 이렇게 t축을 그려주면 되는 거야. 그럼 따라서 xt 평면에다 그리면 돼요. 그래프 그리면 얘는 그리면
너네 그리세요. 표준형으로 해서 그리면 되겠죠? 그렇게 되고 얘 2분의 1,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3. 이런 느낌으로 그려줄 거야. y는 fx가 t는 fx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랬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거라서 그래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근데 굳이 이거 따로 안 해도 되겠네. 한번 해도 되긴 하겠다. 자, 얘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면 한 번 해볼게요. 한 번 하는 게 왜 좋은지 이렇게 해줄게요. 자, 얘도 표준형으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5가 될 거야. 이건 너네가 문제를 많이 풀다 보니 바로 다 보여요. 표준형, 머릿속으로 표준형하고 계산해서 그래프 그려버리는 거야. 근데 이걸 하려면 표준형을 바꾸는 거 연습 많이 하고 그래프 많이 그려봐야 그냥 계산 없이 바로 그릴 수가 있겠지? 많이 하세요. 하면 많이 계산해야 돼.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언제만 이걸 쓰라 그랬냐면 x가 0보다 어떨 때만 이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랬어? 그럼 실제로 너네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기가 실선 구멍 뚫고 여기는 점선으로 너네 그려놨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쓰면 되는구나. 0 이상일 때라고 했으니까 0일 때 포함, 오른쪽은 실선, 왼쪽은 점선. 범위가 제한되면 내가 웬만하면 점선으로 그리는 게 좋다고 했죠. 너희는 샤프 단색으로 써야 되니까 점선이랑 실선을 구분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 그래프를 실제로 여기는 지금 y축 이렇게 놔도 괜찮아. t로 놔도 상관없고 y로 놔도 괜찮아. 근데 일단 여기 y로 놔다 치고 이제 여기서 x랑 t의 관계를 y는 이랬는데 t는 하고 바뀌었어요. 여기서 t평면 t축으로 바꿔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그래프 왼쪽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오른쪽은 똑같이 4분의 5에서 출발해서 4분의 5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네. 마일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뾰족하게 부드럽게 둥글게 되는 게 아니라 딱 끊기고 뾰족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뾰족점 또는 첨점이라고 하는데 이건 수투에서 우리가 주로 다루게 될 거고 아직까지는 이게 크게 여기 다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1보다는 위쪽에 그려지는구나 해서 따라하세요. t의 범위는 이거 고3 때까지 고1, 고2, 고3 계속 나오니까 이거 모르면 어려운 문제, 이 문제 계속 틀리는 거 치환하는 문제에서 알아야 돼요. 따라서 t의 범위는 y좌표 모음. 정확히는 이제 집합이라는 걸 배우면 우리가 정의역 치역을 배우는데 얘 범위는 치역이랑 관련이 있고요. 선행한 친구들은 알고 모르는 친구들, 안 한 친구들은 틀려 들으세요. 얘 범위는 이게 원래 y의 역할이었지. 그러면 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묻는다면 여기서 y 좌표 여기서 지금 t좌표죠. t좌표. 근데 그게 원래 우리 그림 그릴 때 그 y좌표의 역할이라는 건 알아야 돼. 이거의 모음이랑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 점들의 y좌표를 다 모아서 부등식으로 표현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장 작은 값이 몇이 되고 마이너스 1이 제일 작죠? y좌표 중에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1이지? 마이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없죠?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애들 다 있어요. 근데 마이를 떼도 돼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는 거지. 하민아, 너 이거 졸았으니까 영상으로 들어야 돼? 이거 못하면 뒤에서 이거 계속 나오는데 계속 틀린다 이거. 한번 정확히 이해해보면 돼요. 따라하세요. 치환하면 범위주의. 이것도 고3 때까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 킬러 문제에서는 되게 자주 나오는 소지 중에 하나야. 치환하면 범위를 주의해줘야 되는데 그 범위를 찾는 방법은 얘가 y의 역할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y축을 t로 대신한다면 그래프를 그려서 t좌표, 그러니까 y좌표의 모음 싹 다 모아준 게 범위가 된다. 이거를 다룰 수 있어요. 이해되나요?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이게 되면 이제 치환을 했기 때문에 치환한 식을 써주면 y는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 이렇게 되니까 얘 그래프 그리면 아래로 볼록 범위가 제한됐으면 점선으로 그려야겠죠? 잠깐 아래로 볼록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1, 1 표준형 바꾸면 4만 있으면 완전 제곱되니까 마이너스 2겠지. t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2,1이겠지? 표준형 바꿔주면 그러면 마이너스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y가 여기니까 y는 이쪽에 있구나. 이렇게
아, 그래서 얘 최소값은 누가 몇일 때가 최소값일까? 누가 몇일 때라고 말해야 될까, 얘들아? 이거 모르면 안 돼. 따라하세요. 최대 최소는 언제 몇인지 로 말해야 된다 그랬어. 따라 최대 최소는 언제 몇인지. 얘는 언제 최소고? 그렇죠. 이거를 알아야 돼. 누가 몇일 때? 지금 이거 지금 기준이 되는 문자, 기준 문자가 누구야? T는 없어. T는 몇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거 시험에 나오는 이거 똑바로 안 하면 다 틀리는 거야. 그때 최소값 마이데이터면 마이너스 2, 왜 마이너스 2죠? 여기가 몇이었죠? 마이너스 1이었죠? 마이너스 1일 때가 되는 거고 마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4, 5니까 최소값 몇이죠? 계산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그래서 최소값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되긴 할 거야.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것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언제 최소값 몇이냐를 물어보기 때문에 애들이 그럼 내가 왜 이걸 지금 중요하게 말을 하냐면 그럼 애들이 마이너스 1일 때 1 이렇게 되는 거냐?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는 x값을 알파라고 하자. 알파 플러스 승원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잖아? 그럼 애들이 마이너스 1일 때 2 더해서 1에서 틀리는 거야. 왜냐? 지금 누가 마이너스 1인 상황인데? t가 마이너스 1인데 왜 알파 값을 t 값으로 쓰는 거지? 누구는 알파라고 했는데 분명히 x는 알파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거 다 애들이 바뀌니까 엄청 열심히 잘 풀었어? 요거 하나 때문에 빵점 되는 거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이걸 다시 바꿔서 우리가 그때 x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x랑 y의 관계로 가야 돼. 시원하시겠죠? t가 몇일 때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그럼 저기다가 fx는 마이너스 1하고 식을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래프를 그려놨다면 그래프를 그려놨죠? 우린 그래프를 그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t는 y좌표를 말해요. 여기가 지금 x가 몇일 때 t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원래 x좌표, y좌표죠? 근데 여기 xt 평면이라서 이게 x좌표, 이게 무슨 좌표? t좌표가 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건 t가 몇일 때를 찾는 거니까 그 여기서는 y좌표 마이너스 1일 때를 찾는 거야. 그 점을 찾는 거야. 그럼 지금 x가 몇일 때 t가 마이너스 1인 거야? 0일 때. 그래서 i의 x는 0일 때 최소값이 2다. 그래서 합이 1이 아니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지. 이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자, 다시 봐봐. 이 문제는 내신 나오면 무조건 킬러야. 왜냐? 지금 중요한 내용이 3개나 나왔어. 3개나. 첫 번째, 따라서 절대값은 범위를 나눈다. 거기 써놓자. 절대값이 포함되는 함수 절대값. 절대값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구간을 나눈다 또는 범위를 나눈다가 지금 맞아요. 범위를 나눈다. 어떻게 나눈다까지 쓰면 너무 기니까 범위를 나눈다 정도로까지만 우리가 쓸 거고. 자, 그 다음에 따라서 치환하면 범위주의.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쓰면 너무 기니까 자, 설명해줬죠? 어떻게 주의하느냐? 그래프를 그리라 그랬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라고 했냐면 y 대신 t로 놓고 x축, 그 다음 무슨 축? t축.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 보고 y좌표의 범위를 보면 되는 거야. 이거 그린 다음에 t좌표가 y좌표에 어떻게 되겠죠? 그래프의 범위. 그래프 위에 점의 t좌표의 범위를 보면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최대 치수를 구할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에요. 이 고3 때까지 계속 나와. 고1, 고2, 3 때. 따라하세요. 최대 치수는 언제 몇인지. x는 알파 1일 때 최대값 오케이 이런 식으로 최대 치수를 구할 때 항상 언제를 꼭 구해주세요. 언제 최대인지를 꼭 쓰세요. 빨리 쓰세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네, 그냥 킬러야. 이렇게 나오면 중요한 게 3개나 나와있어. 하민아, 너 서서도 이렇게 졸면 어떡해. 그럼 수업을 아예 안 듣는 건 똑같지 않을까? 안 돼. 그래서 요거 쓰시고요. 여기서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어요. 3개 다 너무 중요해요. 이런 문제는 공부하기에는 너무 좋은 문제고, 얘 어떻게 해주면 계속이거든요. 일단 631번이었고 641번. 자, 이것도 그때 자세히 다 풀어주진 않고 설명하고 넘어갔던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풀어줄게요. 자, 일단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하고, 일단은 P라고 X, Y가 내가 이것만 해줬구나. 이 첫 번째 문장 움직일 때라고 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만 딱 알려주고 그때 내가 너희들 풀어봐라고 했었던 것 같아. 자, 얘는요, 이거를 그려보면 1,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그리면 1, 4, 마이너스 5 이렇게 했을 때 이 위를 움직인다 그랬어. 이 위를 움직인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얘 그래프를 그리면은, 야, 1차 함수 구하는 건 내가 안 할게. 1차 함수 그리기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인데 너네가 하세요. 모르겠으면 큰일도 질문하시고요. x 증가량 3, y 증가량 마이너스 6, 기울기 마이너스 2, 1, 1,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1, 네. y는 2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자, 그랬을 때 따라하세요. 위의 점 대입, 위의 점, 그럼 우리가 바로 대입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따라하세요. x, y가 위에 있다. 그럼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x자리에 x, y자리에 y면 그냥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이 식이 나오고, 이게 나오고, 근데 완전 똑같진 않고 뭐가 다르냐? 따라하세요. 선분. 이거는 선분의 방정식이라고 하니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니?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뒤에 우리가 얘기를 하죠. 직선과 선분의 차이를 먼저 정확히 알아야겠지? 따라서 직선은 무한하다. 무한히 쭉 끝없이 연결되는 직선이고, 선분은 양끝을 딱 잘라서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를 끊으면 그게 선분이 되는 거야. 그럼 직선과 선분의 차이는 범위가 제한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면 여기 얘가 이를 움직일 때 라는 말이죠. 어떻게 바뀐 거냐면 이제 x좌표가 1부터 x좌표가 4까지였죠? 그러면 1 이상 x 이렇게 제한을 시킨 얘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이거 범위에서 이거의 최대치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것도 잠깐 얘기를 하자면 고3 때까지 얘가 계속 나와. 최대치수 구하기.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어요. 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대부분 이거야. 일반적으로는 1번 함수의 최대치수, 두 번째가 수학 하에서 배우는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관계예요. 이거 안 배웠다고 치면 몰라도 돼. 산술기하의 관계. 근데 어차피 지금 이거 안 배웠잖아. 그럼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원래는 이제 이것까지 배우면 얘를 써야 될까? 얘를 써야 될까? 고민을 해야 돼. 이거 할 때 안 되면 이거, 이거 할 때 안 되면 이거. 근데 지금 안 배웠지? 너무 좋아. 무조건 이거밖에 못해. 따라서 일변수 함수의 최대치수를 구하는 거고,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2변수부터는 안 다뤄요. 1변수만 다뤄, 고등학교는. 근데 지금 얘 최대를 구하려고 했으니까 얘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얘가 미지수, 변수는 변하는 수를 변수라고 그러죠? 변수가 몇 개나 있어? 2개 있죠? 그러면 2변수인 거야. 몇 변수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1변수. 그러면 따라하세요. 미지수를 줄여야 한다. 우리 미지수를 줄일 때 필요한 게 무슨 식이 있으면 됐었죠? 따라하세요. 관계식. 얘가 뭐냐면 따라하세요. x와 y의 관계를 표현하는 식. 이 관계식이잖아. 그래서 미지수가 하나 줄어들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y를 얘로 대체할 수 있다. 관계식으로 쓰이는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이 자리에 그대로 집어넣으면은 2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최대를 구하시오가 되는 거 문제가. 새로운 문제가 되는 거죠. 식을 좀 정리해주면 얘 4x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x 하고 마이너스 1이 플러스 이거의 최대를 구해라 되는 거죠? 범위가 제한된 거 잘 봐야지. 자, 그럼 얘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되고요. 여기 축이 1이 되고요. y좌표가 까먹었다. 3이었나? 3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x좌표가 1일 때부터 4라고 했어요. 1이니까 여기부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언제가 제일 크냐고 묻는다면 x가 1일 때 최대값 3이다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지. 문제에서 원하는 건 3만 원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내려면 언제인지까지 물어봐서 틀리게 만들어. 평소에 이거 무시하고 이것만 쓰는 애들은 이거 못 구해서 틀려요. 그러니까 언제 몇인지로 항상 생각을 해주면 좋고. 근데 문제에서 단답형으로 최대값 구하라 그러면 3 이렇게 말하는 게 맞겠지. 답 쓸 때. 근데 이거는 항상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가 좀 어려운 거냐? 이거 어려워요. 이렇게 지금 어느 선분 위에 있다. 직선과 선분의 차이 정확히 알겠죠? 따라서 선분은 직선을 제한시켰다. 양 끝이 딱 끊긴 거야. 그래서 길이가 유한하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 좌표 x좌표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따라하세요. 함수의 최대 최소. 근데 이거 변수가 몇 개인 함수라고요? 2개.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고3일 때도 마찬가지야. 구할 수 있다 없다? 못 구한다. 그래서 우리가 뭐로 만들어야 된다? 일변수 함수. 일변수 함수로 만들려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연립을 해서 미지수를 소거시키는 게 연립이잖아. 소거를 시켜야 돼. 그래서 관계식을 찾아서 연립을 시키는 거죠. 사실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에요 다. 근데 여기서 너네가 알아야 될 거는 그거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요거 쓰시고요. 이렇게 그대로 한번 써봐. 일변수 함수. 일변수가 아니다. 그래서 연립을 한번 여기서 연립. 왜냐? 일변수 함수로 만들어야 풀 수 있으니까.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직선 위로 움직일 때였으면 이게 없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직선이 아니라 누구 위로 움직인다 그랬죠? 선분이. 나서 얘가 제한된다. 이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직선이었으면 이거 없이 그냥 써주면 이것만 그대로 쓰면 돼요. 그 직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 좀 잘못 낸 게 그러면 이거는 범위 제한 안 시켰어도 똑같이 1에 3이 나왔을 거잖아. 그럼 얘는 사실은 문제를 이렇게 냈어야지. 이렇게 냈으면 실제로 x가 뭐 2일 때 8, 1 x가 2일 때 1이 나오게 되면 되는 문제 이렇게 되면 싹 다 틀리는 거야. 1,3 이렇게 잘못 풀어서 맞추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 지금 이거밖에 없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일변수로 만들어서 풀어야 되는 거고. 아니 갑자기 왜 연립해요? 너네 보자마자 뭐든 다 연립할 거야? 왜 연립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 왜 연립했냐고 물으면 일변수 함수로 만들려고요 라고 설명할 수 있으면 되겠죠. 47번. 그럼 저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을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죠? 네네, 연립해서 아까 x에 대한 2차식으로 만들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범위가 제한된 2차함수 그래프를 그렸던 거죠. 네네. 다음 47번. 그거 좀 쳐야 되려나? 아니네. 시간이 50까지 남네요. 자, 얘도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도형의 뭔가를 막 구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얘는 뭘 구하는 거냐면 이런 문제가 좋아. 따라서 넓이가 최대 1일 때 그때가 언젠지를 알아야 돼. 그때가 언젠지를 구해서 그때의 뭐를 구해라? 둘레. 언제가 최대인지를 알아야 그때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따라하세요. 최대 최소는 우리가 따라하세요. 일변수 함수. 그럼 무슨 소리냐? 넓이의 최대를 구하라고? 그러면 따라하세요. 넓이를 함수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근데 무슨 함수만 우리가 다룰 수 있다고 고등학교에서는? 일변수 함수밖에 못 다루니까 넓이를 하나의 변수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서 함수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뭐 fx라고 할까요? 그러려면 기존 문자 fx라고 하면은
따라서 x에 대한 x에 대한 식이라는 의미인 거야. 그 a로 놓을 거면 fa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난 fx로 놓을게. 그럼 여기다가 아니다 fa로 놔야지. 그럼 내 맘이에요 그냥. f 뭐 기억 이렇게 해도 돼. 기억 미지수를 거면 보통은 알파벳을 쓰죠. fa. 그러면 따라하면 넓이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 그게 넓이를 fa로 표현한다. 라는 같은 말인 거야.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a에 대한 식으로 놓으려고 했는데 a가 없어. 따라하세요. 적당한 길이를 미지수로 두고 활용, 도형 활용 문제들은 대부분 똑같아. 적당한 길이를 미지수로 놓고 식을 작성해야 돼요. 적당한 길이가 뭐냐? 식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 너가 봤을 때 와, 식 모양 너무 깔끔하게 예쁘게 나왔다. 그게 적당한 거야. 문제마다 다 달라요. 적당하다는 건.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이렇게 놨는데 별로 식이 안 예쁘다? 그럼 다른 것도 A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내가 여러 가지를 해야 나중에 뻔하고요.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자 지금 삼각형이 하나, 둘, 셋, 세 개 정도 삼각형이 있죠? 근데 여기 지금 세 삼각형이 전부 다 어떤 관계가 닮음이지?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느냐? 닮음이면 따라서 세면의 길이 야 밑변 대 높이가 큰 삼각형 길이 나와있지? 몇 대 몇이야? 그럼 1대 2, 1대 2, 1대 2 이거 쓰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거 안 쓸 거면 닮음인 걸 줄 필요가 없어. 출제자가 굳이 왜 닮음인 걸 줬냐? 세면 길이 있어요. 그럼 나는 밑변을 A, 높이를 2A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A, 2A 여기는 A 인 고장이 없죠. 여기가 A니까 여기랑 똑같이 A이고 여기는 2A가 아니라 뭐라 놔야 되죠? 10-A. 그리고 여기는 2A가 아니라 뭐라고 놔야 되죠?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더 좋아. 자, 그러면 따라하세요. 넓이를 A에 대한 함수로 표현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자, 그러면 넓이니까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요. 밑변 길이 몇이고요? A 높이는 몇이에요? 이거죠? 그러면 2 그냥 빼내고 근데 여기 이왕이면 최고차에서 양수인 게 예쁘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2로 묶어낼게요. 마이너스 2A, A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그럼 A에 대한 함수로 만들었어요. 무슨 함수로 만든 거야? 2차 함수로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최대값이 아니야. 언제만 하면 되죠? 언제? 그래, 바로 그려버리면 되겠죠. 주의할 거. 내가 함수를 세웠지. 그러면 범위 제한을 한번 시켜줘야 돼요. 범위 확인을 해야 돼. 자, A는 따라서 길이는 양수. 0보다 A는 무조건 커야 되고요. 그럼 내가 요만큼 A로 놨는데 이 밑변이 최대 10인데 A가 막 100 이렇게 뚫고 나갈 수 없잖아. A가 몇보다는 작아야 되냐? 10보다는 작아야 돼. 10이 되면은 여기 꽉 차서 이게 봐봐. 얘가 A가 점점 커지잖아. 이렇게 되다가 10이 되면은 딱 달라붙어 사각형이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10보다 작은 게 맞을 거야. 이렇게 10이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 범위가 제한된 2차 함수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럼 범위가 제한됐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거면 실선이 아니라 무슨 선으로 그리려고 그랬죠? 점선으로 그려라. 그려놓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A-10이니까 축이 몇일 때가 축이겠어요? 야 0, 10이니까 중간 몇이야? 5 이렇게 되죠.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A축 했을 때 0, 10, 가운데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랬을 때 범위가 0부터 10이라고 했으니까 실제로는 이 그래프만 딱 쓰면 되겠죠. 이 그래프에서의 최대를 보는 건데 최대값은 궁금하지 않고 언제만 궁금했죠? 사실 최대는 암산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5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고 아니면 따라하세요. P 그럼 여기는 P의 제곱 P 제곱하니까 5분 여기 몇이어야 돼? 근데 최고차 함수에서 절대값 곱해줘서 몇이 될 텐데 50 그럼 최대값 50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돼. 보자마자 쓱싹 하는 거지. 근데 얘는 그게 궁금하지 않거든요. 언제인지만 알면 되기 때문에 5일 때 5일 때만 딱 그러면 돼. 5일 때 얘 둘레를 그으면 되니까 얘 그려주면은 이렇게 된 건데 밑변이 5 여기다 5 집어넣으면은 뭐가 되죠? 10 이렇게. 그 둘레는 몇이 되는 거야? 30 여기 두 개를 15 하면 큰일 나죠? 두 개 더하고 2에서 30 이렇게 만들어져.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얘도 당연히
이 문제를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이거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이거 아니면 다르게 풀었다? 이상하게 푼 거야. 발상적으로 푼 거야. 왜냐? 따라서 최대 최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가지 방법으로 풀 수 있다 그랬죠? 2가지. 근데 우리 아직 배운 게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너무 좋아요. 어떤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라고 무조건? 따라서 1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 그럼 무조건 그냥 어떤 식의 최대 최소 구해라? 그럼 그 식이 함수가 되는 거야.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넓이의 최대 최소. 넓이를 함수로 표현하면 끝납니다. 몇 변수 함수라고요? 그래서 변수 하나가 있어야 돼. 기준이 되는 변수. 그걸 따라서 기준 문자. 나중에 독립변수란 말을 쓰는데 그냥 지금은 고등학교 때는 기준 문자라고 부르는데 기준 문자 A에 대한 내가 함수로 표현하면 지금 여기 2차 함수 단원이죠? 2차 함수. 그래서 수 1에 갔어. 지수 단원에서는 식을 썼더니 따라서 지수 함수. 지수 함수에 쳐주죠. 로그에서는 도형 미지수 A로 놓고 식 썼더니 로그 함수. 수투에서는 길이 미지수 놓고 식으로 표현해봤더니 4차 함수. 똑같아요. 미적분에서는 길이 표현하고 함수 썼더니 초월 함수. 완전 다 똑같은 문제야.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2차 함수 문제나 너네 계정 미적분, 이과 고3 미적분에 있는 초월 함수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최대 최소는. 따라하세요. 최대 최소는 함수로 표현하고 그래프를 그린다. 네. 근데 그냥 함수 안 돼요. 무슨 함수? 일변수 함수. 그래서 이게 무조건 넓이를 함수로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해야 돼. 왜? 이거밖에 안 배웠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죠.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적당한 걸 미스로 나가. 아니요, 저는 이거 A 저기를 안 놓고 싶은데요? 괜찮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지? 나는 여기 A를 놓고 싶은데?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럼 밑변을 뭐라고 보면 될까? 몇 대면? 그 여기는 뭐가 될까? 2분의 A. 그리고 여기는 뭐라 쓰면 될까? 10-2분의 1. 여기는 10-2분의 1. 높이는 몇 빼주면? 2배는 2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넓이를 내가 넓이니까 보통은 넓이는 대문자 S를 써요. S하고 A는 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니까 2분의 1 묶어낸다 치면은 2분의 1 A 20-2 마이너스 아까 묶어내고 0, 20 똑같아. 그래서 A가 몇일 떼겠어 이때는? 최대는? 0, 20 가운데 몇이야? 얘가 10일 때. 여기 10 집어넣으면 얘가 높이가 10 집어넣으면 밑변 5. 아까랑 똑같죠? 5, 10 이렇게 해서 30 답은 똑같이 나와. 여기서 너네가 따라서 닮은 삼각형이 보인다? 그럼 보통 특히 직각삼각형까지 나왔다?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세변의 길이를 잘 쓰라는 얘기인 거야. 1대 2대 루트 5, 1대 2대 루트 5, 1대 2대 루트 5. 얘는 쉬운 문제랑 밑변의 높이만 썼죠? 어려운 문제는 대각 밑변의 길이까지 써야겠죠? 잘 응답해보시고요. 네. 247, 그 다음에 49분. 좀 쉬었다가 그러면 잘 봅시다. 지금 미는 거 하나도 없지. RPM 숫자 나왔구나. 최대적인 부분이 있었죠. RPM을 좀 풀었어? 뭐하는지 모르겠어? 아니, 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왜요? 살려주세요. 네,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따라서 치워놓으면? 범위 문제. 범위. 이게 Y 역할이니까. 1보다 커야 X가 1이 되죠? 근데 마침 Y는? 이게 여기가 몇 푼만 이렇게 돼? 마이너스 1. 그러면 이렇게 말해. 따라서 X가 1일 때 T가 마이너스 1. 이때 T의 범위가 뭐가 될까? 이렇게 되겠죠? 범위가 쓰는데 T의 범위 2차 함수 이렇게 될까?